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셋 인터페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인터페이스는 순서 개념이 없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관리가 필요가 없는 그러한 데이터 집합들을 다룰 때 사용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의 중복이 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터레이터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해 주시는 편이 더 편하겠고요. 대표적으로 해시셋, 트리셋, 링크드 해시셋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로 다뤄볼 내용은 해시셋과 트리셋인데요. 밑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해시셋은 데이터를 중복으로 저장할 수 없고 순서를 또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트리셋은 오름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여 저장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순서를 그렇게 보장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규칙으로 설정만 해놓으면은 순서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링크드 해시셋은 이제 링크드 리스트 같은 그러한 연결되어 있는 자료 구조의 형태를 차용해와서 만든 해시셋인데요. 이래서 입력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관리해준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순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링크드 해시셋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가실 수도 있지만 이 링크드라고 붙어 있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느립니다. 조회하는 속도가 일반적인 그러한 리스트나 이러한 것들에 비해서 좀 느리고요. 대신에 이제 삽입이나 업데이트, 삭제 같은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셋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메소드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 말고도 더 많은 메소드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클래스를 참조하시는지 도큐먼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보면은 이제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요소를 추가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lear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는 작업, 이제 contain이나 equal, isempty, iterator, remove까지 위에 있던 add, clear까지 포함해서요. 이거는 전부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차용해서 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et이라는 것 자체의 특징만 봤을 때는 이제 전달된 요소를 추가를 할 때 중복된 요소가 있을 땐 추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시셋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셋은 셋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입니다. 동일한 객체를 중복해서 저장을 할 수 없고 순서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linked hashset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주는 게 더 좋고요. 값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과정에서 셋 내부에 해당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에 비해서는 좀 연산 속도가 느리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러면 트리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셋은 마찬가지로 셋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입니다. 동일한 객체를 중복해서 저장할 수 없고 순서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시셋과는 다르게 이진 탐색 트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값의 추가 및 제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렬 및 검색에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볼 이 셋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맛보기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볼 코드는 이 컬렉션 이그젬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 셋 이그젬플을 볼 예정입니다. 이 코드는 이 어라운드 허브 코드그라운드라는 프로젝트 안에 컬렉션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깃허브에 들어가서 내려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컬렉션 이그젬플에 나열되어 있는 이 셋의 클래스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셋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우선 4가지 정도만 적어놨고요. 해시셋, 그 다음에 트리셋, 솔티드셋, 링크드 해시셋, 이런 4가지 종류를 우선 적어놨는데요. 해시셋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셋은 이런 abstractset이라고 하는 이런 추상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set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또 내려받고 있죠. 자, 이 set은 또 이제 컬렉션을 상속받고 있고, 이건 마찬가지로 iterable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시셋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셋은 abstractset이라고 하는 이 추상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 이 set 인터페이스를 또 내려받고 있습니다. set 인터페이스는 보시면 컬렉션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터러블 인터페이스까지 각각 다 내려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직렬화도 되어 있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여기서 뭐 트랜지언트는 우선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지만 우선 뭐 이런 직렬화를 할 때 직렬화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시 맵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얘가 기본적인 몸체 자체가 해시 맵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봐주실 수 있고요. 자, 해시셋을 이제 생성자 부분을 보시면 다 이제 맵들을 해시 맵을 초기화를 해주고 있는 작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뭐 링크드 해시 맵도 봤고, 그리고 이런 이터레이터 자체를 쓸 때도 이 키셋의 이터레이터를 이제 리턴을 해주면서 거의 이 본체 자체는 맵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해시맵과 동일한 동작 방식을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컨테인 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여기선 객체를 키 값으로 담고 있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모습을 이런 클래스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 번씩 보시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트리셋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셋은 마찬가지로 이 abstractset 상속받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는 그냥 바로 set 인터페이스였지만 navigable set 인터페이스를 내려받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sorted set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내려받고 있죠. 그 다음에 set, collection.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여기도 이제 맵이 하나, 객체가 하나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성자 부분을 보면은 다 이런 이런 트리 맵들을 이제 다 초기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이 set이라는 이 객체, 이 클래스 자체는 거의 맵의 형태와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특징적인 게 이 이터레이터를 이제 리턴하고 있는데 여기는 디센딩 이터레이터 그리고 뭐 디센딩 셋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같은 이런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지금 디센딩만 있는 거 보니까 요거 그냥 이터레이터를 그냥 리턴을 받게 되면 이게 오름차순이구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미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이미 정렬되어 있는 값을 내려받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메소드들은 이미 다른 컬렉션 클래스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sorted set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인터페이스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 트리셋 보시면서 sorted set 한번 보셨죠? 위쪽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또 상속을 받고 있는 그런 곳 중에 sorted set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드 해시셋도 잠깐 볼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시셋을 상속받고 있는 하나의 구현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본질이 그러면 해시셋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좀 단순하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생성자들만 있고, 여기 이제 메소드가 따로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메소드는 해시셋을 따라간다. 해시셋의 동작 방식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set exampl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뭐 잠깐 적어놨지만 해시셋은 데이터를 중복 저장할 수 없고 순서 보장 안 하고, 얘는 오름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해서 저장하고, 얘는 입력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 정도 특징만 알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밑에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해시 코드라는 게 있네요. 스트링 클래스는 내부 해시 코드 및 equals 메소드에 의해 동일한 문자열의 경우 같은 객체로 판단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객체는 이런 초기화를 통해서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이제 생성이 되면은 다른 객체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이런 해시 코드나 equals 메소드에 의해서 동일한 문자열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같은 객체로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넣어드린 거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해시셋. 자, 해시셋 아래쪽 보시면
좀 많이 이렇게 애드를 해놨습니다. 21, 3 여기 숫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한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데이터를 체크하기 위해 내부 로직으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중복 데이터를 체크하는 방법, 해시코드 메소드를 호출해서 반환된 해시값으로 범위를 결정을 하고, 두 번째로 범위 내 요소들을 equals 메소드로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시셋, add 하고서 뭐 중복 데이터를 두 개를 넣었을 때 어떻게 얘가 이제 하나가 중복 데이터로 들어갔으니까 이 하나가 들어갈 때 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이 스트링 객체 자체는 이 내용물이 같으면은 같은 객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쪽에는 해시셋을 쭉 해갖고 뭐 이터레이터 한 거죠. 이거 사실 어드밴스드 4 한 건데, 여기서 각각의 값들을 하나씩 뽑아서 출력을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이즈 메소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지금 해시 코드를 출력을 해본 건데, 지금 스트링 A, 스트링 B로 다른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해시 코드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시 셋 부분입니다. 자, 이 값들 들어가는 거는 뭐 따로 출력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데이터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true라고 해갖고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 add를 했을 때 false로 값이 들어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 데이터다 이렇게 판단하고 값이 안 들어가고 false 처리를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폼문을 돌려서 쭉 출력을 해주는데, A 그리고 뭐 김범수, 그 다음 BB, CC 중복 데이터 1, 2 나얼 3 플래처 이렇게 해갖고 나열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순서대로 입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순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나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해싱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치가 된 거라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메소드 우선은 이렇게 좀 임시로 저장을 해 놓고요. 자,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위에 이 값과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은 동일한 출력 순서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염두에 둬야 하는 게 매번 달라지는 게 아니고 값이 저장되는 위치가 어떤 규칙에 의한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값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순서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이 순서가 계속해서 뒤죽박죽으로 변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시셋 사이즈는 뭐 마찬가지로 들어간 값만큼 이제 사이즈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셋은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우선은 뭐 셋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생성자 자체를 뭘로 정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객체의 성질을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dd를 했는데 아까랑 동일합니다. 동일한 순서로 값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복 데이터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나열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터레이터 사용하는 방법도 좀 적어 놓고요. 우선 구분은 지어야 되니까 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것도 안 했죠. 사이즈 같은 거 이것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고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우선은 이 트리셋 바로 밑에 있는 true false 이 중복 데이터에 대한 출력 값이죠. 이것도 중복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에 있는 이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아서 false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문을 통해서 출력된 결과값을 보시면, 자, 1, 2, 3, 대문자 ABC, 소문자 ABC, 그 다음에 김, 나, 중, 풀 해갖고 가나다 순으로 나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셋 자체는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리셋.size 마찬가지로 아까 그 13이랑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로 이제 추출을 해갖고 while문으로 출력값을 한번 뽑아봤을 때도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셋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중복. 이 중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런 자료 알고리즘, 이러한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어떠한 비즈니스 로직을 짤 때 그런 중복 처리를 꼭 해줘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늘 뭐 이렇게 서칭을 해가지고 중복 체크를 하는 로직을 넣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러한 셋을 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보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하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모르는 내용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